예, 오늘은 이슈 점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도 포스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예, 예. 서바사님 오늘 포스코 소식을 가지고 한번 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가져온 소식은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일선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아, 예. 그죠? 원래만 두 번째 셧다운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니까 예. 그 이전에 한 번 더 있었는데 그 일제강을 셧다운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 두 번째로 일선제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예. 그런 소식을 가지고 한번 서 박사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여튼 국내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불황이 아주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네. 군데서 정말 설비 폐쇄, 네, 네. 감산 뭐 이런 아주 그냥 지속적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포스코에 중국에 있는 예. 장강, 포항, 불수강의 예. 그 매각 관련해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그거는 포스코 그룹 전체의 어떤 사업 구조 조정이라고 예. 한다면 이번에 이제 포항 제철소 일선제 폐쇄는 예. 포항 제철에 그죠? 포스코의 설비 구조 조정과 관련된 예.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아마 보시면 일단 포스코 포항 제철소 일선제 공장이 19일 45년 9개월간의 가동을 마치고 예. 셧다운에 들어갔다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이게 상당히 45년 예. 9개월 같으면 상당히 오래된 설비고 또 일선제 공장이니까 포스코로서도 상당히 이게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당시에 초기에 포스코가 선제를 할 때를 돌아보면 상당히 이제 선제는 그 2차 제품에서 못, 철선 이런 쪽으로 그렇죠.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예, 예. 저 경남, 부산 이런 쪽에 산재돼 예,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정부가 선제 가격에 대한 규제도 꽤 많았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장해온 제품인데 드디어 45년 만에 공장을 끄게 됐군요. 그렇죠. 예. 이제 포스코도 아마 이제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역사적인 그런 기념물로 지금 됐습니다. 일고로 예. 103만 톤, 예. 1973년에 가동을 시작한 일고로가 뭐 예. 폐쇄되었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 7월에 포항 일제강 공장 예. 이걸 또 폐쇄를 시켰습니다. 아마 기념비적인 그러한 공장들이 예. 아마 이제 폐쇄 시기에 들어가서 수명을 다하고 예. 폐쇄에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 수명을 다했다기보다 예. 어떻게 보면 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예. 혹은 지금 설비로는 도저히 이제 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예. 없다. 뭐 이런 포스코가 상황에서 1선제부터 4선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예, 선제공장이 4개입니다. 1선제는 이제 가장 오래된 설비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1선제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선제에 우리가 선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산 라인을 철근으로 바꾸자. 네. 뭐 이런 노력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예 일선제 자체를 전체 폐쇄하는 것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폐쇄의 요 그림은 지난 폐쇄 결정을 하면서 아마 예. 그 선제 공장에 있는 직원들끼리 기념사진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설비 그죠? 폐쇄인데 무슨 축제 분위기 같습니다. 글쎄요. 상당히 기념을 하는 예. 어떻게 보면 일선제 누적 생산량이 45년 9개월 동안 2,800만 톤이에요. 예. 이 대장정을 기념하며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기념식을 한 듯한. 근데 저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렇게 철강제를 많이 보면서요. 이 선제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선제라는 제품이 뭐 열연, 냉연 막 이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제품, 별로 그렇게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보면요. 저는 감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선제가 잘 되는 나라가 가장 선진국이다. 그렇죠. 철강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특히 선제는 2차, 3차 제품에서 완전히 그냥 핵폭발 하듯이 수요가 분산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지 선제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뭐 그런 제품들도 참 많거든요. 2차 제품에 들어가면. 그래서 같은 와이어로드가 부가가치를 낮은 것은 뭐 한 1점 몇
몇 배 정도라면 아주 많은 것은 뭐 몇백 배 정도의 그렇겠죠. 예, 부가가치를 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아마 선재가 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못부터 시작해서 예.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못부터 예. 시작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스프링, 예. 자동차 스프링까지 볼트, 너트, 베어링, 예. 엄청나게 다양한 예. 그러한 제품들을 최근에는 뭐 생산하는데 타이어 코드, 그렇죠. 뭐 심지어 나는 주사 바늘 예, 뭐까지도 굉장히 많은 제품이 네,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그렇게 제품이 다양하다는 것은 예. 그 선제 제품 그 이하에 예. 특히 우리가 조립 금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 산업들의 기반이 소재를 공급하는 예. 그런 중요한 그런 설비였는데 일단 그리고 포스코가 그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요 강종의 수가 가장 많은 게 선제입니다. 그렇죠. 선제 그래서 이 생산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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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굉장히 그 다품종 소량 생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데 어떻든 지난 40 몇 년간요? 45년 5년간 큰 9개월. 기여를 하고 예, 예. 드디어 1선제가 퇴출하게 됐네요. 예,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이 퇴출한 배경을 보면 예. 글로벌 선제 시장이 전체 한 2억 톤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실제 수요는 1억 톤이 채 안 되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이제 공급 과잉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 예. 중에 하나다. 예. 특히 중국의 선제밀이 한 1억 4천만 톤 생산 능력을 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것도 이 선제 제품도 중국의 영향이 예. 좀 있었던 것 아니냐. 포항의 그 예.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의 어떤 폐쇄도 예. 그죠? 가동 중단도 중국 어떤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 하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나라의 선제 산업이 튼튼하게 성장하려고 그러면요. 사실은 선제를 만드는 와이어로드를 생산하는 것보다도 2차, 3차 제품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쪽이 얼마나 튼튼한 경쟁력을 가공 가지고 산업. 있느냐에 따라 그렇죠. 예. 선제 산업이 설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좀 사실 선제 2차, 3차 산업 쪽에서 기반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는 결국은 이 2차, 3차에서 오히려 중국산 수입제가 많이 들어오면서요. 네, 그렇죠. 가공된 제품 자체로 들어오니까. 예, 2차, 그죠? 3차 산업의 생산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태다. 그러면서 이제 선제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요. 이제 특히 중간에 우리가 한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선제를 건립한 그렇죠. 이후에 네, 지금. 상대적으로 1선제의 존립은 여러 차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글쎄요 뭐 존립 문제 이런 거 예.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제 이 선제 제품이 특히 이제 저가 제품 수입이 이제 너무 예, 많이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마 1선제에서 영광선제 쪽, 예. 1선제에서 영광선제나 뭐 이런 것들을 생산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한 것들은 완전히 이제 경쟁력을 예. 좀 잃어버리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예.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이제 1선제 아까 45년 9개월 정도 됐으니까 예. 이게 쓸데로 썼고 이제 여기서 설비 개선을 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조금 더 힘든 그런 설비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차라리 공장을 하나 새로 짓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설비가 너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마 경쟁력이 좀 떨어져서 이번 설비 폐쇄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어떻든 이걸 이제 살리고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근 공장 그렇죠. 쪽으로 철근 생산 쪽으로 오일 철근을 전환하는 그렇죠. 쪽으로 예.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포스코 발표에 의하면 결국은 철근 생산은 계속된다. 그것은 오히려 이제 1선제에서 3선제로 옮겨서 그렇죠. 철근 생산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예, 한 것 제가 같습니다. 뭐 자료를 보니까 1선제 공장의 그 생산 능력을 보면 한 70만 톤 정도 예. 됩니다. 그리고 다른 2선제 공장, 3선제 공장, 4선제 공장까지 있는데 각각 55만 톤, 뭐 88만 톤, 80만 톤 총 합하면 한 200, 한 5, 60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1선제 공장에서 70만 톤 캐파 이 제품 생산하던 제품들이 그러면 이제 3, 4선제 공장을 다시 이제 예. 재배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예. 가능한지 예.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2, 3, 4선제가 충분히 지금은 뭐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뭐 아마 그 1선제를 폐쇄하고 그 물량을 2, 3, 4선제로 재배분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포스코 입장도 지금
일선지에서 생산하던 고강도 타이어 코드, 이제 고강도 타이어 코드 이런 것들도 다 고급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방 및 자동차 용접봉 뭐 이런 것들은 이 4선제에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최근에 일선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뭐 호일 철거 그쪽에서 생산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뭐 연간 뭐 한 40만 ton 정도 생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제품도 아마 다른 2, 3, 4선제로 좀 나누어 어디에서 조금 생산을 담당할 것 같다는 우리 담당 기자의 이야기하면 3선제에서 코일 철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조금 그걸 지금 이제 가공하던 가공업체들이나 수요업체들에서는 그 제품이 지금 뭐 어떻게 생산을 중단을 하는 것인지 또 혹은 전환을 해서 또 계속 생산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상당히 이제 궁금해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아마 그쪽에 많은 노력을 들여왔기 때문에 쉽게 전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일을 통째로 포기하기는 아마 그리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어떻든 아마 3선제에서 그것을 코일 철근을 생산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하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렇게 1선제를 폐쇄하고 거기에서 생산하던 제품들을 2, 3, 4선제로 나누어서 이제 배분을 해서 다시 이제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포스코도 이런 이제 설비를 폐쇄한다. 설비를 폐쇄한다. 뭐 오래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고 그 가격이 좋고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꼭 설비를 폐쇄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포스코도 일단 수입제든 그 설비 자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 뭐 이런 걸 위해서라도 혹은 또 효율적인 생산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번 결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포스코 하면 우리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철강 회사 중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 뭐 이렇게 뭐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떠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가장 취약한 부분부터 서서히 뭔가 좀 한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제거든요. 선제가 특히 국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 수요 산업 쪽의 기반이 원체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 포스코가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1선제를 폐쇄했는데 저는 이 선제 산업의 후퇴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부터 이 선제 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지는 노력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선제 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은 결국은 기계 조립 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선제 산업 1선제의 퇴출은 굉장히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게 이제 1선제의 그 수요처를 봤을 때 아마 이 수요의 기반이 되는 자동차라든가 혹은 다른 기계 산업 이런 산업의 어떤 경쟁력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미 포스코도 요즘 뭐 현대제술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 대형 업체들이 지금 전부 연이어 지금 뭐 설비 퇴출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설비 구조 조정을 뭐 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이러한 설비 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은 뭐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상당한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구조 조정이 뭐 불가피하다면 좀 더 효율적인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비의 재배치나 이런 데 대한 노력을 철강업계 전반이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뭔가 어떻든 시장의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쇄되는 설비는 폐쇄되더라도 그 설비가 가장 또 최적의 다른 자리를 찾아가서 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포스코의 제1선제 공장 폐쇄와 관련해서 수 박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